네, 오늘은 이제 김민수 대표님 모시고 시장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뭐 사전 투표 하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런 거 없어요? 직진. 예. 직진. 아 FM으로. 네. 딱 뭐 내일 모레. 아 그러면 사전 투표는 AM입니까?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막 던집니다 제가. 약간 예능에서도 안 나오는 드립을 AM과 FM. 네. 그렇군요. 저는 어제 하고 왔는데. 네? 어제 하고 왔어요. 어제 하고 오셨어요? 사람 너무 많더라고. 어떻게 좀 마음을 전달했습니까? 네? 네? 무슨 아, 마음이요? 그 기간 동안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응. 뭐 저는 원래 안 바뀝니다. 원래 안 네. 바뀌어요? 아 무슨 색인지 알겠네. 알겠습니다. 차이가 갈색이면 그 색이네요. 네. 제 마음을 대변했나요? 이거 핫했어요. 이거 두근두근. 아, 이거 보면 설레요? 좋네요. 설레요? I love 알겠습니다. heart. 자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 먼저 일단은 뭐 네. 하고 싶으신 내용 오늘 주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청자분들이 조금 대충 알 수 있도록. 일정 아닙니까 일정? 네 하고 싶은 일정? 내용은 그냥 일찍 퇴근. 아 그래요? 네. 아, 저희도 같이. 그건 아니고요. 뭐 네. 항상 월요일이다 보니까 음. 이번 주 주요 뭐 이슈들 네. 일정들 한번 체크하고 거기서 이제 뭐 볼만한 거 없을까 이게 네. 가장 중요한 제가 할 일 같고요. 아 좋네요. 네,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한번 챙겨와봤습니다. 일정 가지고 그럼 먼저 스타트 끊어 볼까요? 네. 네, 오늘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뭐 앞서 송동현 대표님 얘기하셨듯이 복잡 단단하죠. 예, 네, 맞습니다. 월요일을 맞는 입장들이 주말에 뭐 좋은 소식 하나도 없고 안 좋은 소식만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그냥 그렇겠지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솔직히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네. 그냥 시장이 좀 잘 견뎌줬으면 하는 바람뿐이고요. 근데 또 앞서 잠깐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아마 오늘 시장에서 좀 미칠 수 있는 게 러시아 디폴트 관련된 얘기가 이게 생각보다 좀 큽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러시아가 디폴트가 만약에 선언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과정으로 갔었을 때 익스포저가 어디가 제일 많이 되느냐? 라고 하면 서방 유럽 쪽이죠. 유럽 쪽. 예, 보니까 뭐 187조 뭐 이렇게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오. 이렇게 되게 되면 신용 위기죠. 신용 위기의 타격이 커지게 되면 이걸 또 그대로 감내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유럽이 그렇게 되면은 또 회수해야 되겠죠. 네. 유럽은 어디서 회수하냐면 동남아 또 이쪽 아. 라인들, 아시아 쪽 라인들 회수하게 되면 이게 연쇄로 가기 야, 시작합니다. 진짜. 아니 근데 사실 네. 그거 대박이겠다. 좀 궁금한 게 네. 러시아 그렇게 되는 게 네. 당연히 물론 지금 제재를 강하게 가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러시아 무너지는 건 사실 원하는 나라나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죠. 그렇게 하게 냅둘 수도 있어요.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목에 칼을 대고 있는데 이 칼이 된 게 내 목인지 이 사람 목인지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죠. 찔리면 같이 죽는 거죠. 그렇죠. 아바타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지면 같이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뭐 한쪽은 뭐 천연자원이나 이런 쪽에 강점 있는 나라, 아닌 쪽은 또 그동안 좀 부국을 쌓아서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나라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다 보니까 한쪽에 부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연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나왔던 게 장단기 금리차 얘랑 이 두 가지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거의 시장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를 지금 의미할 정도로 이제 거의 한 7, 8년 정도까지도 거의 축소가 돼 있고 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서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우량 채권과 부도율성이 높은 BBB 정도쯤 되는 채권 사이의 이 가격이죠. 네, 그러니까 스프레드. 채권 스프레드가 그러면 부도 위험들이 높아지겠죠. 이게 만약에 폭증하기 시작한다. 미국 못 버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 시장이 지금은 뭐 그래도 몇몇 섹터들이 좀 견인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흔들리게 되면은 또 불안감이 커지죠. 월요일날 나와서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죠, 제가. 아니 근데 뭐 시장이 그러니까 뭐 저희가 네. 좋은 얘기 하면 좋지만 네. 근데 실제 분석- 하이힐드 스프레드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괜찮고. 예, 미국이 금리 뭐 50bp 올린다, 뭐 100bp 올린다, 그래도 거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러시아 제재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요게 아마 러시아 디폴트와 연결돼서 지금 삼각구도로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네. 미국이랑 러시아 사이에서는 네. 이거 치킨 게임이라고 봐야 돼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진짜 끝까지 버티는데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어차피 죽는 거 해보자 이러고 버티는 거고 네. 미국 쪽에서 야 그만해라 이러면서 계속 조금씩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 목도 같이 조르는 거니까 치킨 그러- 게임이라고 좀 봐야 돼요? 약간 그런데
근데 미국의 입장은 지금 주말 사이 의회를 보게 되면 의회는 솔직히 정치인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민심을 읽지 않습니까? 네. 민심은 러시아 죽여라. 야, 욕할 뻔했네. 아. 예, 이런 애들. 네. 무슨 욕할지 궁금하긴 한데. 예.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하면 안 되죠. 경영 저희가 방송. 그 정도 아닙니다. 네, 예, 교양 예. 있는 경제 방송이에요. 네. 삐 처리도 안 해주시잖아요. 삐 처리 절대 안 나갑니다. 결국엔 그런 기술이 저건- 없어요. 저건 나쁜. 네. 그래서 그것만 반복적으로 나가요. 욕한 것만. 아 그렇군요. 네. 쇼츠로. 네, 쇼츠로. 아 예. 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의회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네. 행정부 쪽에다가 러시아 압박 더해라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행정부는 난감하죠. 네. 이게 결국에는 돌아서 우리한테 부메랑이 올 텐데. 음. 근데 러시아도 가만 보게 되면 물론 푸틴이 강력한 권력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자세히 보게 되면 푸틴만입니다. 푸틴 플러스 뭐 몇몇 예. 이들이 다 끌고 나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솔직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보게 되면 여기서 태어났다가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태어났다가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국경을 맞댄 입장 쪽에서는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내가 총질하는 사람이 솔직히 사촌일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예. 이런 입장 쪽에서 민심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을 겁니다. 음.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라는 네. 쪽에서 특히 러시아 국민들도 상당히 지금 뭐 목에 찬 입장으로 다가올 텐데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푸틴 전복. 아우 전복죽이 먹고 싶네요. 아니 뭐 어디 예능 섭외해드려. 아 이거 그 정도까지만. 아 어쨌든 푸틴 네. 푸틴 전복죽. 네, 전복죽. 아 그거를 좀 노리고 있다. 그거를 뭔가 이렇게 좀 나가는 구도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생각보다 빨리 뭔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면은 네. 쉬운 일일까요? 전복이? 뭐 쉬운 일은 어렵죠. 아닐 것 네. 같은데 그러면 디폴트만 그냥 놓고 봤을 때 네. 어쨌든 뭐 김민수 대표님이 나오셔서 뷰가 궁금한 거니까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디폴트라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얼마 정도로 예측을 하세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2주 네. 2주 이상 2주? 길어지면은 네. 러시아는 손들 것 같습니다. 경제 자체가. 아, 경제 자체가. 결국은 백기투항할 것이다. 그런데 러시아가? 푸틴은 안 할 것 같습니다. 푸틴은 경제는 아작이 나도. 경제는 네 힘들어져도 힘들어져도 네. 아작이 나도 네. 푸틴은 푸틴은 끝까지 버틴다? 버티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그 러시아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뭐 다른 이거 음모론입니다. 네. 뇌피셜이고 뇌피셜이죠. 네. 뇌피셜. 이쪽에서 이제 뭔가 와서 예전에도 또 그 이름은 까먹었지만 네. 또 추앙받는 한 사람이 거의 뭐 독살될 지경까지 가면서 또 많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장기 집권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불안 요인, 그러니까 이 푸틴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걸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또 전쟁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되면 뭔가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러시아가 좀 안정을 꾀하려는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게 가장은 아니지만 그런 시나리오도 하나가 그나마 있지 않을까. 나은 네. 차악이 아닐까. 네. 그래서 2주 안에 백기투항한다. 근데 이제 푸틴도 물러날 거면은 저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의 만약에 지금 이대로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푸틴은 뭐 갈 곳이 사실 없잖아요. 국내에서도 자국으로 돌아가도 뭐 그렇죠. 멸시를 받을 것이고 뭐 지금 상태로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멸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뉴스를 보니까 조금씩 약간 명분 잡기가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는 그래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서 그냥 벨라루스 귀양 가서 전복죽 먹어야죠. 전복죽. 네. 벨라루스 전복죽 유명하죠. 아, 유명하죠. 네, 예. 유명해요 네. 거기. 알겠습니다. 러시아 이슈는 지금 뭐 디폴트 관련해 가지고 네. 그냥 그 얘기 잠깐 드렸고요. 월요일날 오늘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1, 2월 무역 수지가 있는데 네. 뭐 그냥 그렇겠죠. 뭐 큰 변화 없을 것 같고요. 네. 8일날 화요일날 같은 경우가 눈길이 가는 게 애플의 아이폰 SE3가 나옵니다. 네네. 보니까 다들 아이폰은 아니신. 저는 LG예요. LG. 저는 네. 갤럭시 갤럭시. S22입니다. 네, 어이, 깜짝 놀랐습니다. LG. 쓰세요? 저는 파란색이죠. 갤럭시. 네. 원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서로 비하하는 표현으로 네. 그 애플 쓰면은 앱등이고 삼성 갤럭시 쓰면은 삼엽충이고 LG 쓰면 변태다. 그런데 저 지금 LG거든요. 아하. 5년째. 그러니까 변태신 걸로 저 유명해요. 약간 조금. 네, 변태신 걸로 성향. 유명해요. 네, 네. 성향이 아, 성향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상황 좀 좋고요. 잠시만요. 그런데 예.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아이폰 SE3가 중저가라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SE2도 한 그때 가격이 39만 9천 원이었나? 그러니까 어. 399달러.
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돈으로 뭐 해봐야 50만 원도 안 되는 네. 이런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중저가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한 499달러는 되지 않나. 499달러. 그 사이에 뭐 원자재 그렇게 올랐는데, 네. 네, 그러면 이게 신흥국 입장이나 나도 아이폰 중저가 살려고 기다렸어. 그렇죠. 라고 하는데 신흥국 입장에서 환율까지 계산하게 되면 이게 6, 70만 원대. 아, 예, 중저가라고. 근데 요즘 핸드폰 전체적으로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네, 폴드, 뭐 아이폰 그렇죠. 이러면 진짜 130만 원, 140만 원 그냥 맞아요.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저가도 조금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오른 거 아닐까. 네. 그래서 그래도 뭐 대기 수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난번에 대단합니다, 진짜. 아직 뭐 아이폰 13도 막 쇼티지에서 벗어난 게 그렇게 얼마 안 됐다가 네. 또 다시 지금 제대로 공급 못 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러면 아예 기다렸다가 아이폰 14 사, 네. 아니면 아이폰 SE 3 사, 뭐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수요가 계속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두고 봐야 되겠네요. 네, 5G랍니다. 그래서 중저가가 5G로 확산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5G 투자도 해야겠네라고 하는 그렇겠네, 이런 진짜. 현상이 나오고 있죠. 네. 요즘에 보니까 하나 대투의 김영, 네. 네, 5G로 한번 크게 몰아갔다가 크게 D였어요? 아장났어요? 네, 아. 그 정도까지. 거기도 전복 쪽. 그러실 겁니다. 네. 아마 한 그릇 하실 수 있는 이분도 여전히 요즘 5G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쪽에 또 하나 아이폰으로 통해서 이 보급하는 모델들이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5G 쪽은 아마 이게 뭐가 먼저냐라기보다도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밖에 아이패드 에어 또 이제 맥 새로운 시리즈 나오고 있는데 뭐 잘하겠죠 애플이니까. 근데 요거 나오는 거 네. 뭐 이슈가 있으면 애플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애플 움직임 나오면 거의 그냥 LG 그룹 쪽이죠. 네. 그래서 근데 벌써 이틀 전에 뭐 아이카 가지고도 한번 좀 해먹었고 네. 그래서 이번 이슈 가지고 또 뭔가 새로운 거를 좀 창출한다 이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중저가입니다. 일단 그냥 뭐 네, 그래서 모멘텀 정도. 그렇죠. 살짝. 애플 입장이나 공급사 입장 쪽에서 수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새로운 것도 하는구나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의 1월 무역 수지 있을 거고 조금 또 무역 수지는 모르겠습니다. 별로 그냥 그렇죠. 지금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큰데 이 부분에서 뭐 크게 기대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NFIB 소기업 낙관 지수인데 예. 이게 약간 미래를 향한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가 아니라 네. 미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조금씩 지켜봐야 되는데 네네. 소기업이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유통업체부터 슈퍼마켓, 집 앞에 가게, 레스토랑 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데 이거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뭐 이거 미국 거잖아요. 미국 한 번쯤 쭉 다녀오시지 않으셨? 저 하와이밖에 못 가봐가지고. 아, 저 미국 간 적이 네가 없습니다. 저희는 비자가 안 나와요. 그렇군요. 예, 그냥 네. 혼자 하겠습니다. 예. 괜히 물어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네. 잘 나온다. 아 이쪽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쪽은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리오프닝. 코로나 지금 뭐 네. 다 풀렸고 그러니까요. 또 마스크도 벗는다 그러는데 안 좋을 수가 있나요? 좋을 것 같은데 네. 거기다가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채소 가격 뭐 이런 것부터 다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좋을 뻔하다가 안 좋지 않을까. 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 물가. 그래서 맞다. 물가가 이런- 있지. 이런 부분 봤을 때 좋을 시점인데 이게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게 아마 거의 미국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 다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그렇겠네요. 부분 일시적이다. 그러면 이제 꾸준히 좋아지는데 이것 때문에 안 좋았다고 보면 이것만 해결된다. 그러면 좋아지겠죠. 요 시기가 좀 견뎌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쪽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3월 9일 수요일이 이제 또 저희는 휴장입니다. 네. 휴장이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 있고요. 상관해야죠. 예, 투표해야죠. 네,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네. 네, 그리고 요 날부터는 또 아마 약간 좀 시장에서 고민을 많이 할 게 수요일 이후부터 저희는 휴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날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중요하네요. 네. 중요하죠. 근데 2월 달입니다. 네. 네, 지난 거죠. 근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3월 달로 들어오면서 더 유가부터 난리를 피우고 있죠. 네네. 이게 어떤 약간 좀 생각보다 좀 고점에서 꺾인다고 하더라도 네. 3월 달 생각하게 되면 안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이번 전인대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 5.5%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네.
하기가 힘들겠죠. 네. 이런 물가 수준이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체크는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요거 중국 2월 PPI, CPI 나오면 네. 요게 3월 이제 그 17일 네. 통화 정책 네. 있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가이던스나 좀 생각할 부분이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아마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연준 의장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뭐 나는 개인적으로 25bp 지지한다. 네. 예. 혼자만 네. 본인만 네. 나머지 분들의 생각은 모르죠. 나머지 7명 위원들의 생각은 모르고. 네네. 근데 지금 이런 정도로 나오게 되면 지금 금리를 올리는 명분이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입장 쪽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다가 뒤끝에 나왔던 얘기가 네. 마지막에 질문했던 상원 의원이 그럼 물가 수준이 그렇게 압박이 됐을 때 연준은 충분히 역할을 하실 겁니까?라고 네네. 물어봤더니 당연히 해야죠.라고 해서 이상입니다.라고 끝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정도로 지표 나오게 되면 25bp가 아니라 50bp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할 것 같습니다. 예. PPI 그럼 CPI 보고 거기서 이제 또 3월 중순에 통화 정책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네, 중국도 볼 거고 미국도 이제 목요일 날 발표되거든요. 네, 네. 목요일 날 CPI 발표되고 CPI. 중요한 게 많이 있네요. 네, 그래서 병곡의 느낌이 이제 수요일 날 이후부터 네. 저희 하루 쉰 다음부터 음.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그날이 또 중요한 게 선물 옵션 동시만기입니다. 네, 네. 네. 근데 일주일 데이터를 쭉 보다 보니까 의외로 네. 외국인들이 풋옵션에 베팅을 많이 했네요. 일주일 사이에. 그래요? 네, 한 개수는 15만 개. 네. 요것도 괜히 찜찜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 지난주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한데 이거를 유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시장에 한번 출렁임도 네, 네. 염두해야 되지 않나 한 관점 쪽에서. 네. 음.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주말 사이에 나왔던 얘기 보면 삼성에 별로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죠. 네, 네. 해킹 당했다. S22의 GOS, GOS. 예, 맞아요. 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솔직히 삼성이 개인적으로는 정신이 나갔나 봐요. 왜요?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갤럭시 사셨어요? 아 이거는 예전 겁니다. 네, 예전 제가 거네. 샀어요. 아, 모르고. 모르고 샀어요. 풀어준대요. 풀어준다니까. 예. 아니, 뭐 갤럭시- 근데 뭐 저는 게임은 안 하니까 그게 네. 게임에서 약간 문제가 되는 기능이라 하더라고요. 게임 근데 하는 사람이 뭐 젊은 층에서 많지 않아요? 예? 아니에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 게임 게임 많이 하세요? 유명 뭐 하세요? 두 분이 맞겠다. 게임 저는 많이 이제 하시니까. PC 게임을 하니까. 아 PC 뭐 다 거의 다. 와우부터 배그까지. 뭐 네. 와우는 안 하고 롤. 롤, 도타 뭐 등등. 나중에 따로 얘기를 게임 한번 토론방인가요? 해봐야죠. 네. PC방 한번 가시죠. 네, PC방 한번 가시죠. 그러시죠. 네. 네. 어디까지 얘기다가 거기까지. 네. 저희가 이렇게 그냥 다 썰풀을 카페예요, 카페. 이거 커피 마시고 있잖아요. 그냥 다 썰푸는 한번 방송이니까. 마시고요. 네,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풋옵션까지 하셨습니다. 풋옵션. 풋옵션. 그거 찜찜하다. 네, 그렇게 나가고 있는 입장 쪽에서 일단은 좀 변동성은 클 것이다라고 바라보면서 이번 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ECB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쪽도 뭐 금리는 그냥 동결일 텐데 동결인데 그럼 뭐라고 하는 이제 뉘앙스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들. 네 아마 여기서는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관련된 쪽 때문에 이제 그를 바라보는 이 서방에 대한 특히 어제 금요일자 기준으로 독일 유로 스톡스 차트 한번 보셨습니까? 유로스톡스? 네.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못 봤어요. 거의 네. 아마 이게 그러니까 유로존이 그렇게 강한 경제를 아직까지 갖고 있다고 보지 못하는 상황들인데 거의 뭐 예, 폭락하고 있는 꽂았어요. 수준. 네. 4%대 넘게 맞아요. 하락을 네.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약간 좀 불안하고 있다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우리 BTS는 서울 콘서트를 갑니다. 예. 네. BTS 기가 막히죠. 네. 10일, 13일 하루 더 있나?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이런 와중에 또 저희 형님들은 피스를 얘기를 하시겠죠. 형님들이라고요? 그럼 누님들입니까? 네, 형님들이죠. 네. 형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돈 많이 많으면 벌고. 돈 많으면 네. 형님. 돈 많으면 돈 많으면, 그러니까 큰 형님이죠. 인기 돈 많고 많으면. 네 그러면 아빠죠 아빠. 네 그렇죠. 네. 형님이 아니라. 어디 거기 가서 어. 네 네, 그래서 BTS 형님들. 네 콘서트가 콘서트 있다. 하면은 영향을 또 엔터주 쪽에서는 조금씩 받지 않나. 예. 그럼 요거 네. 콘서트 하면은 그 엔터주 같은 경우는 선반영해서 미리 오르고 콘서트 하는 날 빠집니까? 아니면 영향이 없습니까? 아니면 콘서트에서 대박 쳤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오릅니까? 근데 그 전에 여쭤보고 싶은 네, 게 네. BTS 콘서트 가십니까? 너무 비싸서 못 가요.
여긴 형님들 자리인데 제가 가면 안 되죠. 여기 가면은 밴 당해요. 입밴이라 그러죠. 입구 네. 밴지. 입밴 당해요. 알겠습니다. 네. 요거 암표 제가 알아보니까 네. 중고나라에서 140만 원인가? 140만 원이요? 약간, 아유. 그냥 티켓이 16만 원인가 25만 원인가 막 그랬던 것 같고 아. 암표가 한 140 정도. 너무 했고. 비싸다. 지난번에 약간 그랬다고 한 것 같아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네요. 못 가는. 네. 못 가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근데 아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어차피 가격은 정해져 있죠. 실적은 이 정도로 나온다는 네.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또 해외 팬들이나 분위기 그러면 다른 엔터사 대표적으로 JYP도 이제 글로벌 투어 시작합니다. 우리 트와이스 언니들께서 야. 예. 언니들. 네. 투둥이 입장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어. 그런- 투둥이신가요? 모르셨네요? 네. 누구 제일 좋아하시는데? 알랍 사나. 사나. 어우, 네, 그거 3일절이 엊그제였는데 네. 일본 예. 멤버를. 네, 아. 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뭐. 그건 뭐. 네, 그냥 꽂히면 그냥 네, 예. 문화에는 사나두구나. 구경이 예, 없네. 사나입니다. 문화에는 그래서- 사랑이 없다. 사랑이 어, 없다. 그래서 엔터주나 컨텐츠 쪽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같은 네.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이런 리오프닝의 변화와 함께 나오게 되면 좀 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11일 날 금요일 날도 북미 최대 컨텐츠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뭐 이렇게 길어요. 네. 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컨텐츠 관련된 얘기들에서 또 한국의 위상은 많이 높아질 거고 거기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뉴가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차트가 저는. 뉴? 네. 이게 좀 솔직히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카페죠. 카페니까 네. 막 아니 던질 막 수- 예, 던져도 막- 돼요. 막- 저희가 편집은 안 네. 해드리고 그거 그냥 내보낼 거니까. 아 그렇죠. 막 던지세요. 뭐 욕만 안 하시면 저희가 법적 책임은 안 집니다. 법적 책임은 당신이.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이제 조금 좀 뭔가 이런 이제 안 좋은 얘기가 한번 들렸다가 뭐 관리 종목 들어간다고 하는 이 누가? 뉴? NEW가 아. 그때 한번 그랬다가 급락했다가 바로 돌아왔거든요. 예. 그건 뭐 썰에 의하면은 뭐 무슨 썰입니다. 공매도- 썰입니다. 썰입니다. 뇌피셜이에요. 공매도 관련돼서 이렇게 좀 장난을 쳤던 아. 예. 회사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뭐 그래서 하여튼 뉴는 관련이 없고 전혀 없죠. 아, 네, 관련이 그래가지고 없고. 네. 아. 세력이 있었다. 네, 그래서 놀랬습니다 순간. 네. 네, 그래서 아마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아마 컨텐츠 쪽도 올해 실적 다 좋을 겁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네. 알고 있는 대부분의 뭐 에이스트레이부터 제이 컨텐츠리 뭐 그 작은 초록뱀 미디어, 네. 삼원 네트워크스 따라간다. 뭐 이런 음. 입장이다 보니까 이쪽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밖에 이제 베이커 휴즈라는 회사는 앞으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베이커 네, 휴즈. 네, 네. 이쪽에서 리그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원유 채굴 장비 음. 이쪽을 많이 보는 게 유가와 거의 연동이 되는데 네, 네, 네. 한때는 유가가 올라와도 이게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 분위기가 어떤 우리는 신재생으로 갈 텐데 네. 쉐일 오일 네. 허가 안 해줘 네. 이런 쪽으로 나갔는데 이거 지금 폭발적으로 이거 신고가죠. 베이커 휴즈도 금요일날 신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쉐일 오일 업체, 쉐일 가스 업체, 뭐 철강, 뭐 알루코까지도 어제 강세였고 그때 강세였고 그리고 그 유나이티드 스틸 이쪽 철강도 강세였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다 이쪽으로 경기 민감 섹터가 가고 있다는 거 미국 시장에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같이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200이 편입되고 조기 편입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 보시되 이렇게 되면 수급 이벤트 끝났습니다. 네. 너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체력 가지고 판단이 될 텐데 그렇게 너무 크게 볼 상황은 아니지 않나 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코스피 쪽에서 이제 정기 변경이 이어지는데 이제 뭐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회사,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회사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한 번쯤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릴 건 없겠지만 그래도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것 중에 가장 좀 눈여겨 보시는 거 종목 하나.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한 12개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게 되면 밑에 꼬리쯤에 있었다가 머리 쪽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부각을 받겠다. 아, 그게 더 나아요? 그게 낫죠. 네, 왜냐면 같은 패시브에도 아. 여기 꼬리 쪽에 들어갔던 0.1%보다 중형주급에 들어가는 3, 4%가 더 낫겠죠. 그게 네. 더 포션이 네, 크군요. 그러니까 비중이 더 이쪽이 크다라고 오. 보게 되면 이쪽으로 봤을 때 딱 보게 되면 최근에 오른 종목들 많죠. 네, 이런 많이 영향 보이네요. 보고. 네. 그러니까 즉 여기 들어가는 경기 민감주, 뭐 운송 쪽에 대한통운, 지금 미포조선, 뭐 페노션,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뭐 CS 윈드 뭐 이런 종목들. CS 윈드 좋을 것 같아요. 신풍제약이 눈에 띄네요. 신풍제. 네, 노코멘트입니다. 네, 바이오 전문가로서 하고 싶으신 얘기가 많겠지만, 네, 그 정도. 근데 요즘 보니까 대웅제약이 또
강합니다. 네네. 네, 대웅제약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번에 실적 나온 것 중에서 에볼루스라는 미국 회사가 있는데 예.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독점 계약해서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은 에볼루스가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반대로 대웅제약이 선적해서 그걸로 잘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대웅제약은 실적이 이제 필러 뭐 보톡스 관련된 쪽에서 위축 많이 끝났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매매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이쪽은 제약 쪽에서 그때 올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죠. 네, 그래도 추세 흐름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네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S 윈드도 눈에 띄네요. 요즘에 진짜 신재생 에너지도 날리고 너무 유가 관련된 게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죄송합니다. 일정을 다 짚어봤는데 네.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대통령 선거 있죠. 네, 거기다가 CPI, PPI 중국, 미국에서 나오죠. 이런 거를 봤을 때 네. 역시나 이번 주도 네, 변동성이 좀 크겠다. 그렇다고 강한 뭐 매수세나 이런 게 적극적으로 막 거래가 되면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 지나고 그럼 이번 주는 좀 지나가고 다음 주 봤을 때 FOMC. 네, 그러면은 3월 지금 다 날리는 거잖아요. 거의 다 그냥 이러고 보겠죠, 다들. 이러고 관망. 네, 관망하면서 많이 싸지면 살짝 사라고 했는데도 또 일정 뒤로 있다 보면 이러고 좀 있는. 더 보자. 3월은 좋을 거라고 많은 예상들 하셨는데 음. 참 전쟁이 터지는 바람. 근데 또 모릅니다. 이 전쟁이 갑작스럽게 또 어떻게 변할지 그렇죠. 모르는 네,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또 시장은 또 급변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저희가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 턴어라운드만 되면은 그렇죠. 투심이 문제인 거니까. 네. 이번 주 시장은 김민수 대표님의 개인적으로는 관망을 하되 지금 주도 섹터는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유가 따라서 이번에 올랐던 게 유가나 뭐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면 또 밀릴 것이냐. 네. 제가 보기엔 잠깐 밀린다고 하더라도 음. 리오프닝의 수혜와 함께 경기 민감주는 계속 갈 것이다. 네. 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도 섹터 말씀하셨으니까 네. 가장 이번 주에 그래도 주목하시는 종목 하나가 혹시 있다면 강관입니다. 강관. 네. 강관. 강관주. 네. 네. 오. 왜냐하면 이런 셰일 오일이나 뭐 셰일가스 업체들 다 이제 준비를 할 거거든요. 네. 이렇게 유가가 오르는데 그러면 거기서 하게 되면 이제 채굴하게 되면 준비할 때 뭐가 들어갈까요? 네. 그렇게 되면 강관 쪽은 당연히 특수 수혜를 맞고 거기다가 미국의 인프라 투자,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인프라 투자 계속 할 거고 거기만 할까요? 전 글로벌이 다 코로나19 때 떨어졌던 동력들 찾으려고 하겠다. 라고 되면 수혜는 이쪽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강관 쪽은? 강관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회사는 휴스틸 있고요. 휴스틸. 네. 세아제강 있을 거고. 음. 뭐 근데 동양철과는 아닙니다. 이쪽은 배관용이다 보니까 이쪽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 때문에 움직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하이스틸 이런 종목들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여쭤볼 거 있을까요? 지금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벌써 46분이라서 아이고야.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우리 김 대표님한테 사나의 매력 하나만 듣고 그다음 보내드릴게요. 그거는 볼매죠, 볼매. 네. 눈빛이 변하신 것 같은데요. 네. 트와이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볼수록? 얼굴이 얼굴 빨개지죠? 네. 알겠습니다. 빨개지는 것보다 콩닥콩닥. 트둥이 특징이. 하트비트. 네, 하트비트. 네. 알겠습니다. 볼수록 매력 있네요. 네. 사나. 알겠습니다. 엔터주 전문가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공부하다 보면 매력에 빠지는데 잘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돼버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보다 보면 빠져요. 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과 오늘 여의도 카페에서는 무슨 말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았습니다. 아주. 네. 더 많은 영상과 라이브 방송을 보고 싶으시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